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오늘 코인게코 마켓캡은 1% 상승하고 비트코인 1.7%, 이더리움 2.3%, XRP 0.9%가 상승하였습니다. 왜냐? 미국 주식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미국 주식이 왜 상승하냐? 카카오도 떨어졌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트윗을 통해서 SEC는 소송을 통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기관 SEC가 XRP 소송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고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EC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는 법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링하우스에 따르면 SEC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네 권력에만 힘을 쓰고 있다. DC 핀테크 2022 인터뷰에서 리플랩스와 파트너 관계를 맺은 외국 기업들을 보면 SEC가 리플 XRP를 어떻게 보는지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소송을 당하던 안 하던 실제 쓰임에만 집중한다는 것이죠. 미국 이외의 대부분 사람들은 SEC가 리플을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한 예로 지난 가을에 중동에 있었고 그곳에 고객인 결제업체 CEO를 만나 SEC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는 매우 자세하게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CEO의 요점은 디지털 자산을 보고 분류하는 방법은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 즉 미국 정부가 아닌 세계 여러 나라 정부인 아부다비 정부, 스위스 정부, 싱가포르, 영국, 일본 정부이며 이런 각 나라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SEC가 정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SEC가 법원에 계류 중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신경을 쓰지 말라고 브래드 갈링하우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필요한 곳에 리플이 XRP가 쓰여지면은 소송과 관계없이 모든 것은 문제 없다.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시면은 XRP 레저를 위한 EVM 이더리움 가상 머신 사이드 체인이 개발된다고 합니다. 자, 잘 들어보시면은 리플은 블록체인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호환이 될 수 있는 XRP 레저, XRP 원장에서 새로운 사이드 체인을 테스트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XRP 레저 개발자 커뮤니티인 리플X의 블로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개발 회사 PRCST 테크놀로지가 현재 XRP 레저용 EVM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죠. 호환 사이드 체인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테스트 끝난 거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에서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을 작성하기 위한 주요 프로그래밍 언어인 솔리디티에 익숙한 이더리움 개발자가 XRP 레저 네트워크 액세스를 구축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플 X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암호화폐 개발자들이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을 위한 솔리디티의 인기가 있는데 사용 가능한 개발자 도구 및 D앱, 분산형 어플리케이션의 강력한 에코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더리움 또는 EVM 호환 체인을 기반으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자, 반면에 XRP 레저는 속도, 저렴한 비용, 지속 가능성 이런 걸 추구하죠. 이더리움과 리플 XRP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XRP 레저가 EVM과 호환할 수 있게 된다면은 효율성, 확장성, 보안이 저하될 수 있죠. 빠른 스포츠카 같은 XRP 레저가 이더리움을 장착한다면 효율성, 확장성, 보안성이 깨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개발자가 체인 중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 대신에 PRC스트 이 회사는 리플과 파트너 관계를 맺었고 기본 XRP 레저에 연결된 EVM 사이드 체인을 만들었습니다.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리플X에 따르면 프로젝트는 XRP 레저 메인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가가 없는 EVM 사이드 체인과
브릿지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PR시스트는 이제 XRP 레저에서 분산금융 DeF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EVM에 있는 사이드 체인 덕분에 XRP 레저가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카 같은 XRP에 장착을 한 것이죠. EVM 사이드 체인이 XRP 기본 토큰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우리는 그냥 XRP만 쓰면 되는 것이죠.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 다른 통화도 필요 없고 강력한 텐더 민트 프로토콜이 구축되고 XRP 레저용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초당 약 1000개의 트랜잭션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체인과 그 브릿지는 XRP와 이더리움 벤치마크 지갑인 숨 지갑 월렛과 메타마스터 간에 서로 원활한 이동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사이드 체인은 현재 XRP 레저 데브넷에서 작동 중이고 개발자는 2023년 내년 2분기까지 메인넷에서 배포하는 것으로 목표로 합니다. 블록 미디어의 크립토 마켓 애널리스트 딜런 리클레어는 미국의 현재 증권과 채권 시장 상황이 미국이 금태환을 정지시키고 두 차례 부도를 낸 1935년, 1971년의 2년 전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올해 채권과 주식이 10%, 20%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락한 적이 몇 번뿐이 없었죠. 그런데 채권과 주식이 같이 하락한 적은 딱 2번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화폐 시스템이 바뀔 수도 있다. 100년 만에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대체될 수 있다. 지금 사우디가 위안화로 결제하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바이든도 이제 사우디와의 관계를 재정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926년부터 2022년까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수익률을 나타낸 차트를 공유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US 스탁을 비교한 건데 본드, 채권시장 수익률을 한번 봤습니다. 1926년부터 22년까지 위기가 2008년도에도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1931년, 1969년 그리고 2022년 비슷한 지금 바운드리에 왔죠. 1931년이라는 것은 1929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2022년에 시작됐으면 2025년쯤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20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1931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은 미국 채권과 주식시장이 동시에 이렇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1931년, 1969년 그리고 지금까지 합하면 세 번째 2022년 더 떨어질 수도 있죠. 1931년에는 채권이 보시면은 5% 그리고 증시는 40%나 하락을 했습니다. 1969년에도 채권 마이너스 4%, 주식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채권이 10%나 떨어졌습니다. 채권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채권과 주식이 각각 10%, 20%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100년에 3번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대공황이라고 부르죠. 이번에 이제 2025년에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그레이트 리셋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후 24개월 이내에 미국 정부는 달러와 금을 교환해 주는 것을 중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가 나온 것입니다. 디폴트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근본이 되는 금, 그런데 이제는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행정명령 6102-6102입니다. 금태환과 금거래를 정지시켰는데 1971년에는 닉슨 대통령이 정지를 한 거죠. 미국 당시 금을 기본으로 사용했습니다. 1971년부터 이제 페트로 달러가 시작되는 건데 그때 금을 기본으로 한 달러가 발행됐고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금이 없기 때문에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는 것을 중지한 일이 1969년에 발생해서 1971년 이렇게 딱 3년 뒤에 일어난 것이죠. 2년 3년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라 2년 3년 후에 결과는 나타난다. 은행이 예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부도가 난 것입니다. 그때가 1969년. 그러면 2022년에 2025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딜런 리클레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채무 불이행은 말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
드러난다. 구매력 측면에서 오랫동안 발생한 채권의 가치가 소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생한다고 이렇게 트윗에 얘기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Next 24 months라고 나왔습니다. 2년에서 3년 후의 결과를 알 수 있다. 2022년, 그럼 2025년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트윗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향후 10년 동안에 법정 채권자에서 비트코인 보유자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부가 이전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금 다 틀어막고 있죠. 찍어 눌러서 완전히 금값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남은 것은 비트코인뿐이 없다. 아파트도 아니고 땅, 토지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석유도 아닌 비트코인 아니면 XRP 아니면은 또 뭐가 될 수도 있죠. 그 무엇인가를 아서 헤이어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찾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국제 위기 상황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